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먹을거리가 풍성한 데다 일조량 변화에 따른 호르몬의 영향으로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게다가 여름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다면 요요 때문에 체중이 늘기 쉬운데요. 네, 체중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가을,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요요 없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취미가 다이어트거든요. 네. 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또 무서운 단어가 있더라고요. 요요. 네. 장난감 이름도 아닌 게 이 요요 왜 일어나는 겁니까? 네, 우선 요요를 이해하려면 예. 어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장난감 던지면 다시 되돌아오는 장난감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에서 비롯된 그 단어인데요. 이제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했을 때 체중이 감량됐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요요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아무리 외부적인 요인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인체는 스스로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상태나 성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들게 되는 건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건 이 요요 없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만 치료 전문가들은 아주 비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체중을 감량을 할 때 6개월 동안 자신의 몸무게의 10%를 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6개월 동안요? 6개월 동안. 예. 만약에 60kg이면 6kg을 6개월 동안 서서히 빼야 된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빨리 빼면 빨리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다이어트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균형 잡힌 식생활에서 비롯되는 식사량을 조절함으로써 또 꾸준히 운동을 함으로써 적정 체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평생에 걸쳐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모든 분들이 다이어트를 취미로 가지시는 게 좋겠군요. 예. 네네. 그리고 요즘에 한 가지 음식이나 또 하루 일일 일식 다이어트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것을 하다 보면 영양의 균형이 깨져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물론 체중이 감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루 한 끼나 또 한 가지 음식을 계속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 요때 요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의 첫걸음은 식사를 원래대로 하되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죠. 혼자 힘으로 물론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실패를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의 다이어트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전문가의 도움말을 담아왔습니다. 이양숙 산부인과 전문의의 말입니다. 혼자 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결국 다이어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체중 감량을 하실 경우에는 올바른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을 배울 수가 있고 또 검증된 방법으로 바르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생체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체성분의 구성을 체크해 볼 수 있고 또 외부 측정만으로 알기 어려운 혈액 분석이나 또 내장 지방 분석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설명해서 봤듯이 예. 개인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그런 맞춤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문가인 의사와 본인의 어떤 식생활이랑 수면 습관 또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생활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잘못됐다면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이어트는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갑자기 하고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서서히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실행하는 의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다이어트에 있어서 꼭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약물이라고 하면 좀 네. 선입견이 좋지가 그렇죠. 않은데요. 아무래도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잘못된 약물을 복용해서 부작용이 나타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서 약물이라는 것은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산부인과나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신중한 진단에 의해서 내려지는 처방으로 올바른 결국은 식이요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몸 상태, 질병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전문의가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식욕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음으로 인해서 만족감이나 쾌감을 느낀다든지 또 밤마다 고열량의 음식을 탐닉하는 음식 중독 같은 그런 그 패턴을 보이신다든지 또는 충동적으로 욱해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맞춤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런 식욕 억제제 외에도 위 속에서 작용을 해서 어떤 포만감을 일으켜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물도 있고요. 또 이제 먹은 음식의 지방이 또 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방흡수 네. 차단제도 있습니다. 이 지방흡수 차단제의 경우에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비만 치료에도 쓰일 수 있을 만큼 안정성이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땀이 나지 않는 분들, 네. 대사작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사촉진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약물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이 약물도 결국은 본인의 식이요법을 보조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앞서 그 취미가 다이어트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보면 네. 살짝만 운동하고 조금만 적게 먹어도 잘 빠졌는데 맞아요. 요즘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계속 10kg가 예. 늘어서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10대, 20대, 30대 정말 다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전만큼 되지 않는 거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은 탓이네요. 그럼요. 이제 대사 작용이 아무리 예. 먹어도 먹고 운동을 해도 대사 작용이 약해져서 그렇기 때문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전만큼 체중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평생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이 되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허벅지에 있던 지방이 피 속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또 내장 지방이 쌓이므로 체중 감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또한 체력적인 저하와 함께 근육량도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도한 체중 감량보다는 더 이상 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말이 살찐다는 가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양숙 전문의가 지금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네네. 당부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의 단기 목표는 체중 감량이지만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는 줄어든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100m 달리기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장거리 경주도 아니고 400m 경주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보고 평생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네, 줄어든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네.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